자, 오늘은 뭐 강세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오늘 또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추석 전날 3,500을 돌파를 했고, 추석이 끝나자마자 3,6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걸 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강하다. 오늘 많은 회원님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환율. 굉장히 많이 뛰었죠. 지금 1% 뛰어가지고 1,400원대에서 1,420원까지 확 뛰어버렸습니다. 부담스럽죠. 환율 막 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요, 난리. 근데 수출하는 기업에는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21년부터 22년까지 장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같이 환율이 올라옵니다. 완전 바닥권에서는 고환율 찍지만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 쪽에서는 환율이 바닥 찍었다가 조금 올라와요. 올라오는 것들을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만큼 가면 안 되겠죠. 문제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외국인들은 손실 보기 때문에 환차손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현금화 하는데 중요한 건 환율이 뛰는 것보다 주가가 뛰는 게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좋습니다만 얘가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오더라도 이거를 커버하는 주가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좀 올라와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들만 1조 원을 매수했어요. 1조 원. 1조 원 매수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연기금도 800억 매수해줬고 전체적으로 기관이 조금 떨어지고 기관이 5천억 팔고 외국인이 1조 원 사고 또 개인들도 5천억 팔면서 이 양쪽의 매도세를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시장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의심을 갖지를 마세요. 환율이 어떻니, 뭐 해외 정세가 어떻니, 또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뭐 주식을 미리 매도하신다거나 아니 현금화 하신다거나 이러신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정황이나 어떤 예상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환율이 마냥 바닥만 찍지는 않아요. 바닥에서도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를 반복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변화만 안 되면 환율은 그렇게 신경 쓸 게 안 된다. 지금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대외 무역 하는데 지금 오늘도 어제 뭐 걱정을 하시던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는 좀 빠졌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철강 관련해 가지고 좀 갭으로 빠졌어요. 왜? 유럽에서 쿼터제를 일부 제한한다라는 철강 쪽이 또 악조건이 뉴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 악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가 반응을 하고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철강이 이 구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바닥권은 다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대신 강하진 않아요. 대신 이 철강들이 되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철강 쪽의 비중이 좀 크다 하시는 부분들은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함만 갖고 가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철강도 오늘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코덱스 철강 같은 것들은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위에서 좀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고 미리 박스를 다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월봉상에서는 굉장히 조정이 양호한 상황이에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조금 출현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하다 시장은. 오늘은 시장 전반적인 큰 모습들이 반도체가 좀 다시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긴 해요. 하이닉스가 강하게 나가고 그다음에 지수를 얘들이 다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지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1.7% 장중에는 1.9%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ETF도 강하고 그다음에 전기 전력도 엄청 강하면서 시장을 좀 선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무섭죠.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66만 원을 또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전반적인 전력 상황들을 다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무기 쪽은 좀 조정이 좀 있었고 로봇들이 또 난리를 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코스닥은 거의 뭐 힘을 못 썼다고 보는 게 맞죠. 0.6% 올라갔고 아직까지도 이 앞쪽 아직까지도 이 950포인트를 못 넘어가고 있죠. 이 말인 즉슨 코스닥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약하다라는. 그나마 오랜만에 코스닥 쪽에 좀 강한 종목들이 나온 것이 로봇 관련 주세. 그나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생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유 중에 있죠. 이렇게 되면 정고점까지 또 간다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하고 로봇은 결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끌고 갈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투자 종합을 보면 외국인들이 1조 원을 샀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하는 범위가 좀 전기전자 쪽으로 업황이 많이 쏠리기 코스피 200의 전기전자, 뭐 화학, 기계 장비도 좀 사주고요, 그죠? 건설, 유통 뭐 이쪽도 좀 많이 사주면서 일부 제한된 구간의 매수가 들어가긴 하지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견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세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얘도 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게 유지가 돼줘야 돼요. 지금 이거 유지가 돼줘야 돼요. 유지가 안 되고 한번 꺾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또 가치 없어요. 올라갈 때 가파르긴 한데 유지가 못 돼주고 추세를 형성을 못 해주면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관망 구간 이런 것들 밑에 있는 애들 너무 보지 마시고요. 엔간하면 넘어가는 종목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아니면 위에서 조정해주는 애들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AI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도 9만, 어우, 되게 세게 올라왔어. 94,000원. 과연 이 넘어갈 것인가? 넘어가면 그냥 눈 딱 감고 안 좋아요. 사지 마세요. 예, 딴 거 사세요 했지만 넘어가면 인정해줘야 됩니다. 투자 잘하는 게 그래요. 이 100배 주식에 보면 내가 놓쳤다고 생각한 구간에서 20배, 30배 간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100배 주식 보면은. 그래서 놓쳤다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생각을 바꿔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예전에 조지 소로스가 그랬어요. 미국 시장을 미국 시장인가 영국 시장인가를 공매도를 때려버렸단 말이야. 얘들이 조지 소로스가 공매도를 쳤어요. 공매도를 쳤는데 과거에 공매도를 때려버렸는데 이게 공매도로 빠지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니까 반대로 공매도를 청산을 하고 바로 뭡니까 매수로 돌아선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시장의 강세론자하고 자기는 이제 약세론자니까 약세론을 막 펼치다가 강세론자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조지 소로스 그때 너 돈 엄청 많이 잃었겠다. 그때 나는 강세장으로 봤는데 넌 약세장으로 보고 단기 하락이 많이 올 거라고 약세장 베팅했잖아 라고 하니까 조지 소로스가 돌아서면서 씩 웃으면서 그런 말 했다잖아요. 내가 약세장으로 봤는데 안 좋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시장이 돌아섰길래 나도 돌아섰어. 그래서 바로 강세에 베팅했지. 손실을 처음에 좀 봤지만 나중에 복구 다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수익을 다시 취했다라는 게 나와요. 넘어가게 되면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밑에서 사면 더 좋습니다만은 지금 장은 보시면 넘어가면 더 넘어가는 장이에요. 그래서 넘어갈 때 같이 보시면 됩니다.